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양악수술 시행 후 턱끝 전진이 하악이 외소한 모습이 개선이 되지 않고 길이만 약간 증가하고 또 하악 체부에 약간의 함몰이 관찰되는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이 되어야 하며 양악수술이 하악 외소증에서 어떠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면에서 보시면 양악 수술 시에 삽입된 이러한 니은자 플레이트가 관찰이 되고요. 턱끝은 4구와 2구 플레이트가 사용이 돼서 전진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측면에서 보시면 양악 수술 후에 하악의 고정을 위해서 삽입된 플레이트와 또 이 양악 피질골과 안쪽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삽입된 이 레그 스크류가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의 측면을 보시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악 외소증은 이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길이가 상당히 짧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하악각은 약간 후방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함몰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악 수술 후에 이렇게 하악각은 약간 절제가 돼서 하악각이 이렇게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좀 함몰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진이 되지만 실제 전진되는 양보다는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길이만 약간 드러나는 양상이 길이만 길어진 양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 부위에 연부 조직에서 약간의 함몰이 관찰돼서 전진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관찰이 됩니다.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면 턱끝은 전진이 어느 정도 조금은 돼서 이렇게 전진된 모양이 나타나지만 이 부위는 오히려 함몰이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있고 또 이 환자의 경우는 약간 특징적으로 좀 삐뚤게 된 모양이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는 약간의 비대칭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골을 중심으로 조금 보게 되면요. 제가 정렬을 정확하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골 뒤쪽이 약간 이쪽이 뒤로 가 있고요. 또 이쪽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하악각 끝도 콘다일 위치도 양측에서 약간은 차이가 관찰이 됩니다. 이쪽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이쪽 하악 과두는 약간 뒤에 위치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안면 비대칭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 조금 고개를 숙인 채로 실제 연부 조직의 모습을 좀 보면요. 피부사에서 드러나는 겉모습에서는 이 부위의 함몰이 특징적으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 부위에 함몰이 있고 전진돼서 앞으로 나온 양상이 있지만 사실을 보면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뼈가 전진이 된 것이 아니라 플레이트가 만져지는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조금 더 턱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개골을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없애고요. 이렇게 턱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만 조금 자세히 보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나면요. 이렇게 턱만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의 턱을 조금 크게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면의 모습을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삽입된 플레이트가 정확하게 관찰이 되고 이 옆면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전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플레이트에 의한 전진량만 있지 이 뼈 자체가 전진이 된 모습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플레이트를 자세히 보기 위한 음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플레이트가 전진을 위해서 삽입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뼈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사실은 전진된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 않고 밑으로 약간 떨어지면서 이 방향으로 회전한 듯이 보이게 됩니다. 플레이트 전진량을 보기 위해서 이 사용된 플레이트의 길이를 좀 재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8mm 정도 전진 플레이트가 사용된 듯 합니다. 근데 이 8mm 전진된 플레이트가 사실은 8mm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전진이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요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턱 끝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골과 붙어 있는 이 빨간 근육이 있게 되는데요. 이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요 근육인데요. 이런 근육들이 이 설골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걸 설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턱끝과 지니오라는 단어가 턱끝이라는 뜻이고요. 이 설골,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해서 설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에 의해서 이 하방으로 또 아래 방향으로 또 뒷방향으로 이렇게 턱끝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골이 돼서 앞으로 전진술을 시행하게 되면 전진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요. 지금 이 방향으로 전진이 되는 것이 이 근육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고, 전진된 뼈가 자꾸 후방향으로 하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고정된 플레이트가 이러한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의 힘을 이겨서 뼈가 굳을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진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근육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플레이트의 고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뼈가 약간 이쪽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후하방으로 약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CT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식의 고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후하방으로 돌아가서 전진의 양은 거의 없고, 지금 이 뼈의 이 위치에서 전진된 뼈의 양은 불과 한 2-3mm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전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종종 관찰이 되는데요. 턱끝 전진술 후에,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이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에 의해서 이 뼈가 후방, 하방으로 이동된 채로 고정이 돼서 전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길이만 길어지는 효과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수술은 왼편에 보이시는 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재건 수술을 하면서 재건을 해놨던 모습을 우측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사진을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환자에서 필요한 것은 이 체부의 부족한 볼륨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수술 전 모습에서 이러한 함몰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조금 전진이 필요한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 수술 후의 모습에서 이런 부위까지도 보형물이 삽입이 돼서 이 부위가 볼륨이 적절히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브가 나오는 바로 밑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비어 있지만 수술 후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측면 전진 모습인데요. 측면의 모습을 좀 보시면, 수술 전에는 전진량이 플레이트에 의해서 전진이 만들어진 것밖에 없었는데, 수술할 때 보형물을 앞으로 전진을 시켜서 지금 뼈 길이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이만큼을 전진을 시켜서 수술 후에 보형물로 이쪽을 감싸주는 내용이고요. 하악각은 환자분이 많이 만들기를 원치 않으셔서 일정 부분 한 3-4mm 정도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이 환자의 수술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과 전진의 양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보형물이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일반 실리콘 보형물로는 힘들고, 또 양악수술이나 어떤 절골을 통한 전진술로는 이쪽 부분은 뼈가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할 수 없는 부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술 후의 모습에서 이쪽에 볼륨이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대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트가 삽입돼서 고정을 이렇게 단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에 의해서 당겨지는 풀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하악 외소증에 있어서 턱끝 전진술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껏 많이 8mm 정도 전진을 시키고 싶었지만 실제 수술 결과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측에서 보시더라도 똑같이 전진은 안 돼 있고 이 체부와 하악각 부위의 부족한 모습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악각을 조금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체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좀 줘서 이렇게 오목하게 또는 울퉁불퉁하게 있는 이런 부위가 이렇게 매끈하게 재건이 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제가 하악 외소증에서 양악의 한계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양악 수술을 한 모든 환자분에서 가장 뼈가 부족한 부위인데요. 이 부분이 하악각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악각이 있고 여기에 오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악각을 절제해 주면 또 약간의 개턱 같은 모양이 돼서 측면에서 턱끝만 뾰족하게 나온 모양이 되고 턱끝 길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 하악 외소증은 전반적으로는 이쪽 앞뒤 길이, 그러니까 이 부위죠. 턱의 앞뒤 길이가 조금 늘어나야 된다는 어떤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턱이 전진이 돼야 된다는 거에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턱이 너무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길이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는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양악 수술로 얻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수술에서도 보듯이 길이는 어느 정도 연장이 됐지만 전진은 되지 않았고 또 양악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길이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악 외소증 환자에 있어서 뭐 양악 수술이나 삼악 수술이 뭐 틀린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이 이런 보형물을 통한 전진술 또는 이런 볼륨을 채워주는 수술이 그런 수술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